현금을 20% 정도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현금은 생명수다. 그 경사도가 45도 이상이면 무조건 쳐다보지 말아라. 실력을 가다듬으면서 계속 원금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투자 유형이든지 승률이 좋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번엔 네. 이제 사전 위험 관리, 네네. 이제까지 좀 심리적인 그렇죠, 부분을 예. 좀 살펴봤다면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그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될지. 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기 전에 미리 내가 알고 사전에 준비하면서 함으로 인해 갖고 그 위험을 막자. 이런 사전 위험 관리인데 일단 그 무엇보다도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현금을 20% 정도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현금은 생명수다. 이게 미리 마셔버리면 그 위기에 물이 없어져서 죽는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때, 제가 코로나 사태 때 그 무려 3억 5,600만 원 손절했거든요. 그냥 그 현금 안 갖고 신용 많이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위기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아까 그 번지점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안전띠가 답답하다고 이거 풀어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풀어제치는 순간 죽는 거죠. 그렇죠. 이 현금은 안전띠와도 같습니다. 생명수와 안전띠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항상 20%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용잔고를 그 30% 이내로 자기 총장 암만 많이 써도 30%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재발돼도 24% 이내로 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반대매매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전에 공식을 지켜야 되는 거고. 네, 지켜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4계좌 4분할, 2계좌 2분할 해갖고 또 한 종목에 4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는데 그것도 그 신용을 살 때는 항상 3차, 4차 매수일 때만 사야 된다, 써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때 3차, 4차에 매수할 때 쓰면은 낮은 가격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그 신용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폭락할 때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서 좀 위험 마진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원충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은 미리 항상 잔고를 축소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코로나 사태 때 큰 손실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을 많이 썼어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안이하게 이거 이제 곧 돌아서겠지 하면서 잔고 축소 안 하고 끝까지 버틴 게 결국은 커다란 그 신용 데미지를 입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월 달에는 사실을 잔고를 많이 축소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코로나 사태 때 너무 당해서. 그렇죠. 지금도 요즘 뭐 악재가 자꾸 터져 나오잖아요. 네네. 기업 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래갖고 이럴 때는 살아있는 게 최고니까 이익 조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최고니까. 그럼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줄인다고 했을 때 네.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래서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다 그 뭐 어떻게 줄여야 되나요? 이제 제가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개수가 40개인데 40개를 뭐 35개로 줄인다든지 30개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줄여야죠. 그래서 팔면 사고가 아니고 그때는 팔면 안 사고 그렇게 해서 잔고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의 자료에 보시듯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주식 유형 12가지하고 반드시 사야 될 12가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거는 진짜 절대로 사지 말아야지 되고요. 그렇죠. 반드시 사야 될 것만 골라서 사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야말로 5만 건 실거래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주식에 이런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 경험에서 우러나갔고 지금 뭐 시간상 12가지 다 하긴 그러니까 네네. 한 두세 가지씩만 예, 한번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요거가 이따가 이제 제가 요 다음 파트에서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세력주만 매입을 해야 된다.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거, 같은 주식이면은 모든 게 다 비교했는데 비슷하다. 그러면 더 큰 돈을 넣은 주식 이런 것만 매입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저기 보면은 워런 버핏하고 같은 철학입니다. 제가 매수할 때 딱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만 매수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워런 버핏이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이 그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았는데 저도 절대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대로 손 안 벌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록 단기 매매지만 워런 버핏과 같은 주식 철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점에 만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고가 매매라고 해서 네네. 뭐 몇 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가놀이 네네. 하잖아요. 네네. 거기 주린이들 많이 쫓아가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차트를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카카오가 보면은 이때 작년 6월에 신고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찍은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그 제책에 나와 있는 그 톱니바퀴 식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내리막 폭포 계단 이렇게 형성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고점 매수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때 그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설명드리려고 보면 캔들 볼륨 차트로 바꿔보면 이 캔들 볼륨 차트가 그 가격하고 거래량을 이렇게 종합해서 만든 아주 좋은 차트인데 일반인들이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 책에도 조금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것만 또 한 시간 정도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캔들 볼륨 차트가 이게 고점인데 이때 이날 거래된 게 이 양으로만 따져도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게 엄청나잖아요. 여기보다 더 상승을 하려면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거를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물린 분은 빨리 팔아야 되고 요 뒤에서는 거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뒷폭탄입니다. 제 책에 나오는 뒷폭탄이고 지난번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톱니바퀴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야말로 내리막 폭포식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더 많은 힘찬 거래량으로 올라와야 이거를 여기에 매물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주식하는 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반등할 때 요 위로 왜 못 올라가느냐? 여기에 너무나 많은 매물이 여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매물이 물린 사람들이 올라갈 성격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리막 폭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싹 내려오면서 내리막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다 그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 볼륨 파트를 아주 중요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점에는 철저하게 피하고 저점에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여기 자료에도 표시해놨지만 바닥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단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카카오 보면은 뭐 3만 원 이런 게 하던 게 뭐 16만 원 막 이렇게 가자면 벌써 뭐 5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월봉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3천 원 하던 게 16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올라간 주식은 일단 쳐다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일봉을 볼 때 이 마지막 상승 피치의 요 경사도를 보면 거의 60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경사도가 45도 이상인 거는 쳐다보지 말아라. 그냥 급격하게 오르는 급격하게 주식. 오르는 주식은 일단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니터에다가 다른 좋은 종목도 너무 많다 이렇게 써붙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저렇게 할 때 올라타서 네네. 수익을 탁 먹고 내려오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개미들의 특징이 이렇게 막 상승 초입에서 먹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릴 때는 1억, 2억 들어가서 물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네. 수익을, 이게 되네? 그래갖고 이제 돈을 더 많은 돈을 넣어서 모이고, 요 초반에 먹을 때는 뭐, 많이도 못 먹어요. 5%, 10%. 기껏해야 20, 30% 먹다가, 여기서 물릴 때는 한 번 물리면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반토막 나는 겁니다. 거액으로 반토막. 그래서, 그 경사도가 45도 이상이면 무조건 쳐다보지 말아라. 쳐다보지 말아라. 예, 사전적으로 그렇게 위험을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이거 차트로, 이제 자료로 가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1번째 실력 형상, 마스터 따라하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사전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실력도 없이 제가 처음에 그랬죠. 뭐 책 한 10권 읽고 과감하게 들어갔죠. 별로 실력도 없고 실전 경험도 없이.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주식의 분야에는 이제 초단타와 단타,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공매도, ETF, 퀀트 뭐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분야에 여기 815 머니통만 해도 뭐 최근에 나온 분들 중에 뭐 공매도 전문으로 하신 분도 있고 ETF 뭐 퀀트 투자 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단타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이렇게 각 분야의 최고인 분을 쫓아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대로 소액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숙달 통달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더 승화시켜서 자기만의 필살기로 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 실력 향상이 그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 소액으로 먼저 연습하고 네. 훈련을 좀 하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경험을 네. 쌓은 다음에 하자.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 네, 네. 사람 심리가 네, 몇 번 네. 하다 보면 돈 벌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돈을 넣고서는 그냥 네, 네. 예, 하다가 그냥 다 물리는 거죠. 네네. 그 사전적 관리의 위험 관리의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해라. 배워라, 공부해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후적으로 그러면 여지껏은 사전적이었으면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종목을 10개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두 개밖에 못 하잖아요. 종목 분석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10개 종목도 또 위험에 대비하려고 4번에 나눠서 삽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4번에 나눠서 사고 그리고 계좌도 4개로 분할을 하고 또 이익도 더블 날 때까지 안 기다리고 10%만 나면 그냥 가볍게 세력보다 먼저 싹 나오고 이런 그 사후적으로 계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까 우리 말씀 나눴듯이 예. 그냥 어떤 특정 이제 전체를 같이 100% 따라해야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을 키우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김정수 전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네. 그냥 그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법 가운데서 네. 한 40% 네, 네. 혹은 한 70%만 따라하고 네. 왜 안 되지?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 취향에 제일 맞는 거 그러니까 선택해서. 시사 선택하고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네, 네. 얘기하면 맞습니다. 따라하려면 100% 따라해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법의 100%를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반만 말씀드리면 실패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법을 전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0% 이익 내는 것도 그냥 그 모든 종목을 그런 게 아니고 4차에 분할 매수했는데 그것도 4번에 나눠서 그냥 이익만 생기면 일단 그 챙기는 겁니다. 그것도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분할 매도로 원바이원으로 아까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씩 챙기는 겁니다. 꾸준하게. 예. 그리고 이제 손절도 그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력이 큰 돈을 넣었으니까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은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손절한 금액 이상으로 실현이익을 벌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10% 20% 손절하기는 너무 쉬워도 10% 먹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손절을 해버릇하기 시작하면은 그 당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또 손절 조급증에 걸리신 분도 있어요. 그냥 5% 10% 남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또 거기서 그냥 손절해 보시는. 딴 데서 벌면 된다. 예. 근데 이런 딴 생각. 데서 그런 분은 결코 못 벌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시간이 약이고 시간이 모든 거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물린 세력이 더 급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넣기 때문에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좌명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그게 제 좌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번 돈의 20, 30%는 초반에는 그냥 시장에 반납할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실력이 늘면 요 금액이 이제 10% 이내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재기기법의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계속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쌓입니다. 그 쌓인 거의 일부는 반납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도 심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러면은 술 먹으러 안 가고요. 운동하러 갔습니다. 하긴 체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오늘 주가가 지수가 몇 프로 폭락하고 내가 갖고 온 종목이 아주 어려워지고 1, 20% 빠지고 그러면 저도 술 먹으러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멀쩡한 정신. 더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단기 수익률보다 1년 전체 수익률, 평생 수익률을 생각하자. 그거를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승리의 쾌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는 내가 기다렸다가 성공한 그 쾌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하라. 조급하지 말라. 내가 이거 평생 한다. 이 직업 평생 한다. 그리고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은 항상 99% 이상 살아서 돌아왔고 반드시 10% 이상 상승한다. 이런 주문을 하루에도 1000번 이상씩 마음속으로 외우고 큰 소리로도 어떤 때는 외치고 주가가 떨어질 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신감이 네네. 안 될 때일수록 이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전에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사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네네.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네네. 주식을 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나의 컨디션 혹은 네네. 상황을 관리해야 네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 진짜 여지껏은 방어적인 유형 관리만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떻게 하고 사후에 어떻게 하고 심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부터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유형 관리입니다. 이건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계속 그리고 꾸준히 버는 겁니다. 계속 꾸준히 버는 꾸준히 거예요. 번다는 게 참 말은 정말 듣기 좋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계속 꾸준히 버는데 제 기법은 계속 꾸준히 벌 수 있습니다. 아까 물레방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40개 종목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하나가 이익 실현하면 또 하나가 물리고 또 물리고 또 하나가 이익 실현하고 물리고 이익 실현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이 힘이다, 돈이 깡패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8.15에 어떤 분이 돈깡이라는 분이 나오셔갖고 그 돈깡이 돈이 깡패다라는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돈깡이라고 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돈이 깡패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이 힘이고요. 이익이 깡패입니다. 계속 벌면 꾸준히 그것도 벌면은 그야말로 쌓이면은 이익이 돈을 버는데 누가 뭐래도 내가 돈을 버는데 그 계좌가 빵빵한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가가 좀 떨어진들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계속 벌고 또 벌면 모든 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 투자 위험도 자동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벌금도 벌었어요. 그래갖고 실력도 늘어서 그 2억이 됐어. 그러면은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유가 좀 돼 있죠. 여유가 있고, 아유, 주가 50% 떨어져 봐야, 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내 본전밖에 안 돼. 난 아직 벌었어. 그리고 난 실력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내 원금의 3배가 됐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이렇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그 위험 관리, 그 위험 관리가 저절로 되죠. 그래서, 이 버는 거 계속 꾸준히, 이 버는 게 진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공부하고 실력을 계속 쌓아가지고 그 돈을 꾸준히 벌면 그 오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희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애들 못 가르치고 이런 경제적 희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험 관리는 결국은 실력을 늘려갖고 계속 꾸준히 버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수익 비교표라고 보시겠습니다. 그 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 100, 이제 100이었다. 네. 그리고 매년 1억이고 매년 2천만 원을 저금을 한다. 이렇게 치면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주식을 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아까 그 금융주처럼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아. 그러면 얘는 2천만 원 매년 버는 그 돈밖에 내 자산에 밖에 안 쌓일 거잖아요. 네. 그 돈만 쌓이는 거거든요. 걔는 10년 뒤가 가면은 원래 1억하고 10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씩 10년 해갖고 3억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봐야 얘는 9억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금이 1억인데 매년 수익률을 20%씩 내는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1년 뒤에는 1억 2천,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1억 4,400, 1억 7,300 이렇게 늘어갖고 10년 뒤에는 이게 6억 1,900이 됩니다, 무려. 그러면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0년 뒤에는 9억이 아니라 무려 1,469억 원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 20%가 뭐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누적 수익률이 19%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만약에 원금이 1억인데 매년 2천만 원도 저금을 하고, 또 거기다가 내 실력도 20% 정도씩 그 복리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보면은 10년 뒤에 가면은 1,13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이 아니, 이게 3억 6억이었죠? 1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저금만 할 때보다 무려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40년 뒤에 가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 20% 수익률만 내도 우리가 4년 인지라면 원금에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야말로 실력을 가다듬으면서 계속 원금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단지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사서 모으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모으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실력을 갖춰서 공부를 해서 배워서 내 실력을 늘려서 최소한 연 수익률 20% 이상 거둘 수 있는 주식 투자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댓글 보면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세력, 네. 뭐 말씀하시는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체들이 우리 이제 김종수 저자님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기법을 다 아시잖아요. 네, 네. 알게 됐을 때 오히려 이용당하지 않겠느냐. 네, 네. 과연 계속 이 기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네, 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질문도 물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은 너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할 수 있는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기껏해야 가격을 뭐 반토막 낸다든지 뭐 이런 거고 시간 끈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고점에서 갑자기 갭상승 시켜가지고 털고 나온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고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저점에서 뭐 그 반토막 내도 어차피 세력이 끌어올릴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력은 그 행동하는데 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제가 돈 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이제 지금 이렇게 기법을 이제 완성하셔서 네네.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러한 것이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네. 이게 그러니까 개선이 되거나 네네. 조금 이렇게 진화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이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8.15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적화 과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승률과 그 계좌 회전율, 종목 회전율 그리고 이익률을 봐가면서 계속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그 시스템을 시장 상황에 맞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이었는데 뭐 시장 상황이 좀 그렇다 그러면 변했다 그러면 15종목으로 할 수도 있고 분할 매수를 4회를 했는데 뭐 이게 더 위험하다 그러면 6회로 늘릴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계속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원래 또 자료 화면으로 가면 바의 단기 매매는 과학이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게 주식 투자는 결국 승률 게임이거든요. 네. 승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익이 달라집니다. 아까 뭐 이익이 깡패라 그랬는데 그거 이전에 승률이 깡패입니다. 만약에 내가 90% 이상의 승률을 계속 갖고 유지를 한다면 어떤 매매 패턴이든지 돈을 잃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돈이 저절로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어떤 투자 유형이든지 승률이 좋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결국은 높은 승률을 자기가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결국 자기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가 제일 관건이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초단타나 단타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극소수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사실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 한 2년 동안 이 초단타와 단타 해봤는데 저도 많게는 초단타 할 때 하루 191건까지 거래했습니다. 엄청 하셨네요. 엄청나게 감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하고 평균 하루에 10건씩 막 이상 거래하고 뭐 엄청 했는데 결국 뭐 초단타로는 이제 돈 벌기가 저는 이제 제 적성에도 안 맞고 결국 힘들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그 가치 투자의 경우는 가치 투자의 가치는 또 계속 바뀝니다. 세상이 바뀜으로 인해 갖고 계속 가치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 투자는 그 승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승률이 뭐 90% 나오다가도 어떤 때는 뭐 승률이 50%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주식이 가면은 얼마를 갈지가 모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 9년도에 이제 슈퍼개미들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예? 그분들이 어떤 분은 그 2배, 3배 먹고 그냥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10배 먹고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끝이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가봐야 하는 거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모레 다녔는데, 꽤 오래 전에 주가가 이제 그때는 액면 분할하고 뭐 이런 거 전이었습니다. 10만 원 할 때, 예? 우리 회사는 여기가 고점이다. 더 이상 이제 가치가 뭐고 없다.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 받은 거를 그때 행사를 해갖고 이제 팔았는데 그 후로 주가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네. 그 후로 무려 30배나 뛰었다 그럽니다. 그 후로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가치도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파는데 가치를 바깥에서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오만이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세계적인 모건 스탠리도 보면은 작년에 8월에 뭐 삼성 주가 팔아라 뭐 이랬다가 저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12월에 또 갑자기 사라 이렇게 뭐 입장을 바꾼다든지 또 12월 24일 날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하니까 그동안 조용하시던 모든 분들이 갑자기 삼성전자 이제 또 10만 원 간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새해 되니까 또 다 조용하시잖아요. 이건 뭐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 애널리스트의 그 분석 보고서나 그 말을 안 들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갖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래는 미래학자도 못 맞힌다. 그거는 세상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시는 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 한국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신데 어떤 분들은 단타와 단기 매매의 차이를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뭘까?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단타는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 예? 그리고 초단타는 스캘핑. 이런데 단타는 주로 그야말로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잔고를 갖고 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단타라고 그러고요. 초단타는 그야말로 스캘핑. 뭐 약간의 0점 몇 프로 먹고 나오는 그리고 하루에 뭐 20-30번 이상 거래하는 그런 걸 스캘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하면 스윙이고 한국말로 스윙 투자. 하면은 이제 단기 투자라 그러고 제가 단기 매매라고 이름 붙여갖고 자꾸 단기 매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단기 투자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죠. 스윙 투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면은 그 10% 이상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유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되고 1회전을 하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회전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력이 좋으면 두세 달에 한 번씩도 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단기 매매 스윙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 투자는 그 스윙이 90% 승률이 90% 이상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승률이 지금 90%보다 훨씬 좋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높은 승률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그런 이익을 실현해서 내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익 매매, 단기 투자, 단기 매매는 시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영원하잖아요. 그 자본주의가 영원한 한 주식시장도 영원할 거고, 그러면은 계속 열리면 단기 매매는 끝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단기 매매는 주먹구구식 매매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단기 매매는 과학입니다. 과학.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해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것을 구축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이 초단타나 단타는 사실 그 마스터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물적 감각이 굉장히 높게 요구되는 그런 분야이고 그 가치 투자도 사실은 끝에 가면은 가치가 얼마인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슈퍼개미 분들이나 거기에 능하신 가치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도 많은데 그걸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 단기 매매는 그 마스터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또 이 단기 매매 스윙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직장인이나 그 시간이 없는 분들도 누구든지 가능하다. 제대로 배우면. 왜냐 그러면 저만 해도 하루에 뭐 20-30분이면 좋은 종목 얼마든지 고를 수 있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퇴근 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집에서 편히 한 1시간 정도 종목 고르신 다음에 그거를 예약 매수, 오늘의 종가로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이런 거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수익률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익률에 뭐 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는 누구나 홀로서기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지책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를 잘 듣고 하면은 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는 누구나 1시간 안에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홀로서기 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그 이익 모델과 필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방식은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생각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종수 저자님하고 같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데, 하여튼 네 많은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네네. 순서대로 이 모든 100% 이거 좀 순서대로 배워가지고 네네. 그대로 따라하면서 뭔가 배웠으면 좋겠다. 네네. 예, 일부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코끼리 만지기식이 되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 나와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걸 조합해 보면은 코끼리가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콧볼 이게 꼬리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모양이 틀린데 그거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